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의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디시 인사이드 영양제 갤러리 방문해봤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방문합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오해나 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들여다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명순권 갤주님 집에서 설거지 하신단다. 이거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 아빠 본색이라는 채널에 의해서 권장덕 선배님, 저희 서울대 의대 역도부터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권장덕 성형외과 선배님 그 몇 개월간 했었는데 그 첫 해에 제가 같이 후배로서 집에 초대되면 돼서 식사하면서 한 얘기인데, 뭐 집에서 설거지하는 박사, 뭐 집에서 설거지 할 수 있죠. 예.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명승권은 진실하다, 정의롭다, 리스펙, 카악, 퇴. 이거는 조금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오히려.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시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명승권 씨의 다이어트 주장은 희한하네,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면서 먹는 걸 30% 줄이라고, 결국 먹는 걸 줄이고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 결국 그게 칼로리 다이어트인데 이상한 논리네. 그리고 황제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아니라 칼로리 무시하는 건데 메타분석 아니면 잘 모르시는 듯,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제가 강의를 해도 이상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맨 앞에 다이어트 춘추전국 시대 얘기하면서 유행 다이어트들이 황제 다이어트도 원푸드, 레몬 디톡스, 저탄고지 등등 이런 게 공통점이 낮은 칼로리라는 공통점들 때문에 몸무게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낮은 칼로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몸무게가 초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몸무게가 빠진다. 하지만 이런 그 특정적으로 황제 다이어트는 뭐 단백 고기만 먹고 원푸드 특정 음식만 먹고 레몬 디톡스 주스만 먹고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지방 음식만 먹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한 거거든요. 제가 그 지적한 거는 지속적으로 평생 이렇게 그 고기만 먹거나 고지방 다이어트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올반 다이어트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밥만 먹기는 뭐냐. 여기서 30% 줄이란 건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표준의학에서도 칼로리를 30%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칼로리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저칼로리를 하면서 특정 음식만 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있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 비율. 지금 현재 표준 권장이 탄수화물이 50에서 60%고 하루에 전체 칼로리에, 지방이나 단백질은 뭐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먹는 걸 줄이고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뭐 황제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아니라 칼로리 무시하는 건데, 물론 이 원리가 처음에는 칼로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고기만 많이 먹거나 혹은 저탄고지에서 탄수화물 안 먹고 기름진 음식 먹는 거, 처음에는 고칼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저칼로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순권한테 하트 받음, 니들은 이런 거 없제. 하트 제가 뭐 좋은 얘기 해주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명순권 메타 분석하지 말고 직접 실험해봤으면 좋겠다, 본인 몸에. 물론 메타 분석 말고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라든가, 이게 왜 떠? 물론 임상시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양제 먹어보라는 건데, 그런데 그거 먹고 제가 좋아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에 하나. 근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리인 양 얘기하면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일부 그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어떤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게 효과 없다면 미국 대통령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먹겠냐, 이런 논리인데 그건 아니죠. 그 잘못된 지금까지 영양제에 대한 지식들이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걸 현재 잘못된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한다고 그게 진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논리가 마음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황재 교수님 얘기하던데 뭐 합방 언제 하냐 홍카레오도 하는 마르당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이황재 교수랑 합방하면 조회수 몇 나오냐. 사실 이황재 교수님이랑은 저랑은 예전에 한 7, 8년 전, 거의 10년 전인가요? 그때 한 2회 정도 학술 대회에서 특집으로 해서 비타민C에 관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그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을 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황재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임상의사가 아니고, 환자를 보는 임상의가 아니고 해부학 교수, 기초의학 교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히려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이황재 교수님은 주로 실험 연구와 동물 실험 중심으로 하신 분이고요. 물론 그 뒤로 임상시험에도 관여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기초 근거 중심 피라미드에서 실험 연구라든가 아니면 동물 실험 중심으로 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선 동영상에 보면 근거 중심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효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서로 뭐 다시 한번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더 토론할 용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양제 갤러리에 나와 있는 얘기들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이게 제가 뭐 이런 하나하나 얘기를 다 뭐 반박을 하고 이런 걸 영상으로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여기 제가 영양제 갤러리 DC 인사이드 뭐 로그인 해갖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방법도 나중에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뭐 이 명승건 TV를 통해서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그 저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수시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